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낼 주거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을 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79%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어서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21%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미루고 계시다가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부랴부랴 거주지를 선택하느라 잘못된 곳을 고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거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은퇴자들이 제일 많이 환상을 갖고 있지만 또 제일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어 내가 구매한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분양을 진행한 대부분의 전원주택 중에서 그 분양가를 유지하는 전원주택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그 공급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외로움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평화로움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가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곳이 실제로는 외로움, 벌레,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살아보니 정말 후회스럽다고들 합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황금성이 좋지 않아서 전원주택을 매매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은 절대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노후의 거처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넓은 평수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만 남게 되어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할 때를 생각해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그저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노후 자금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이나 관리비 그리고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그리고 야금야금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추세에 따라 넓고 큰 집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 중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나중에 내가 소유한 큰 집을 매매하고자 할 때 시세가 하락해서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동안 살던 집이라 당장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평수가 낮은 집에 가는 것은 또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최소 16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를 추천드립니다. 집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 근처에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시니어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의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항상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왕 가게 될 것이라면 큰 맘 먹고 몇 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최대한 같이 살지는 말고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고민은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며느리나 사위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이라는 것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각자의 삶을 분리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나 자녀 모두에게 좋은 길입니다. 누구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부디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그 한 푼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당연히 써야 하고 내야 하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결국 그렇게 쓴 돈이 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노력만 하면 내 인생이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노후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결국 행복한 삶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끼려고 해봐도 이미 부질없이 써버린 수많은 돈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내 몸 하나 성하지 않은 곳이 없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크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이 넘은 분들의 90%가 여기에 돈 쓴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씀씀이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주 참석해야 하는 것이 남의 경조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거의 매주 남의 결혼식장을 돌아다녔죠. 언젠가 그 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경조사에 다녀오면 거의 기본 10만 원 이상 부조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매주 경조사비가 10만 원씩 나가니 매달 최소 40만 원씩은 나갔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생명보험도 아니고 경조사비로만 40만 원이 나가는 것은 나중에 노년기에 들어서 정말로 아쉬운 돈입니다. 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조사가 오히려 일종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축하도 해주고 진심을 다해 다녀오면 다행이지만 내가 소득이 없으면 경조사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않고 모른 채 한다면 그것 또한 본인의 양심의 가책이 들기 마련인데요. 물론 내 경조사를 챙기신 분들에게 그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게 인간된 도리이기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경조사까지 챙겨서 참여하시는 것은 나이 들어서 불필요한 지출 중 하나입니다.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경조사비가 쌓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작게 세어나가는 돈이라 체감이 안 될 뿐이죠. 잘 계산해보면 아마 여러분이 낸 돈이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외에는 마음으로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축하도 매번 하게 되면 그 진심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모임 카톡방에서 나는 앞으로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경조사에도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혹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현명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친구들이 책임질 수 없는데 누가 무엇이 어떻다고 할까요? 서로 기분 나빠하고 싸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경조사를 챙길 수 있는 건 본인의 삶이 일단 유지가 돼야 남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불필요한 경조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체면 지례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노후에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노후에 필요한 지혜를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샀던 사치품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가다 지인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 온몸에 금칠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씩은 명품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남에게 너무 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지출한 것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맞지도 않은 사치품을 구매한 것이랍니다. 명품은 막상 살 때는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내가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여유도 없는데 사치품을 사가면서 내가 그럭저럭 잘 산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들은 내가 들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성과 행동에서 나오는 인품과 평판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가끔가다 새치를 염색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아무리 몸에 명품을 둘렀다 한들 배가 나오거나 인성이 파탄 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티나 보이지도 않죠. 차라리 사치품에 돈 쓸 바에는 내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의 소비로 행복감을 사기에는 녹록지 않은 빡빡한 세상입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치품에 돈 쓰지 말고 건강에 투자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듣고 몸에 좋다는 이상한 영양제와 의료기기를 사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나 평소 자기가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양제와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곳은 보통 다단계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료기기나 영양제 다단계입니다. 잘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의료기기를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고 아무 효능도 없는 영양제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이런 곳에 돈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꾸준히 등산을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다 섭취하기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면 비타민과 미네랄 정도인데 몇만 원 하는 종합 비타민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싼 영양제가 몸에 좋다는 거짓말에 속아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비싼 영양제나 거짓 광고로 도배된 의료기기를 사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약해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고 보니 제일 아까웠던 것. 세 번째는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은 우리 삶과 너무 가까운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저 역시 종종 은행 업무를 보러 창구에 방문하고는 합니다. 갈 때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저에게 이번에 금리가 아주 높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항상 가입을 권유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상품에 절대 가입하지 않지만 제 주변 지인들은 은행 직원이 내 자식 같기도 하다면서 권유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절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이득이 높은 것을 공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제값을 치르고 상품 권유를 받는 것인데요. 상품에 가입하면 우선 권유한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은행에 돈을 벌어다 주는 꼴입니다. 물론 상품이 이익이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 상품에 대한 약관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이익을 보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상품이 잘못되어 손실을 보게 되면 없던 약관이 새로 나오게 되고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옛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손 하나 안 타고 돈 벌어다 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이 추천해 주는 것이니 좋겠지 싶어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린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꼭 좋은 상품을 찾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에 꼭 필요한 자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더 나이 들어 여러분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후 자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아까운 돈이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 옵니다. 부디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